어제 새벽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휴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들려온 이 속보 때문에 참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합니다. 단순히 조종사 실수 아니냐? 아니다. 조종사는 이미 비상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건 기체 결함 때문이다. 보잉 777 기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등등등의 설들. 자, 하나하나 진실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탑승객의 증언을 들어보죠. 이장형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뭐 약간의 근육통 정도만 있는 정도입니다. 근육통. 몇 분이 같이 동행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 저희 가족, 그렇게 맞습니다. 가족들, 그러면은 부인과? 저랑 제 애기하고, 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그렇게 5명이서 여행하고. 아기는 몇 살입니까? 아이가 15개월입니다. 15개월짜리 아기. 예. 그래서 한국에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애기를 데리고 여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럼 15개월짜리 아이면 이 아이는 따로 좌석을 끊지도 않는 나이잖아요? 예, 끊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안 끊었습니다. 그렇죠.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는 나이니까. 그럼 아이를 안고 오셨네요? 예. 아이고, 그럼 얼마나 더 놀라셨을까 싶은데, 지금 다들 가족들 상태는 어떤가요? 가족들도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고요. 다들 뭐 근육통 정도 있는 정도고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다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족들 다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을 한 상태? 예.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기체에 어디쯤에 앉아 계셨습니까? 저는 정가운데 이코노미 클래스 제일 앞좌석에 앉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샌프란시스코에 거의 도착을 해서 이제 착륙하겠다. 안전벨트 착용해라. 의자 세워라. 이런 안내 방송은 평상시처럼 나왔습니까? 예. 항상 나오던 대로 정상적으로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럼 비상 상황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좀 단단히 뭘 어떻게 해라든지 이런 암시는 전혀 없었나요?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면 지금 기체에 이상이 있었다, 기장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승객들은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안 알려줬다면 그건 좀 큰 문제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승객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다. 착륙을 시도하기 전까지 비행기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요. 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상공까지 와서 이제 착륙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착륙하기 직전에, 활주로에 이제 딱 닿기 직전에 이제 제가 왔구나 이러면서 밖에 창문을 봤는데 창문 밖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베이가 보이는데 예. 밖에 물이 이제 비행기가 약간은 기울여진 상태에서 착륙을 하니까 보통 이렇게 보이는 각도에 비해서 이번에 착륙할 때 각도가 심하게 기울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앞에 들려서 내려간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 이야기는 공항에 이렇게 평평하게 내리려면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앞이 좀 각도가 들려져 있다, 머리가. 네, 이번에는 좀 그 각도가 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높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땅에 닿기 직전에 첫 번째 충돌이 있기 직전에 엔진을 굉장히 세게 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엔진을 세게 돌린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엔진을 가속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저는 다시 그래서 착륙이 안 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럼 충돌이 일어난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1차 충격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방파제의 꼬리를 충돌시키는 바로 그 순간이군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장형 씨가 느끼기에는 활주로에 착륙을 할 때 기수가 좀 들려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건 좀 불안하다 싶어서 다시 뜨려고 하는 순간 꼬리가 땅에 부딪힌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 순간 꼬리가 부딪혔고요. 어떤 상황이 기내에선 발생했나요? 그래서 다들 굉장히 그 충격이 심했으니까요. 여기 놀래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몇 초 안 돼서 다시 이제 2차 충돌이 있었죠. 2차 충돌이라 하면 땅과 부딪히는 것. 예, 이제 앞부분이 이제 아마 바닥에 이제 내려오면서
그게 2차 충돌이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쿵, 두 번째 쿵, 두 번째 충격이 더 컸습니까? 네, 두 번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반에 있는 이제 짐도 좀 떨어지고, 그때. 좌우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2차 충돌과 거의 동시에 비행기가 왼쪽으로 많이 계속 이렇게 쏠리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순간 위에 있던 물건들 다 떨어지고. 예, 아마 그게 좀 비행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장치들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저희 아마 장현우 장모님이 계신 그 비즈니스석에 나온 무슨 컴퓨터 같은 게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수라장이었죠. 다들 소리 지르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장영 씨께서는 15개월짜리 아이를 들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안전벨트조차 맬 수 없는 아가를 그야말로. 예, 저는 그 애기띠를 쉽게 나가려고 애기띠에다가 이미 저 몸에다가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상황이죠.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이를 손으로 들고 있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저랑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애기띠를 안 했으면 정말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아니 보통 아이들을 다 내리고 나서 아기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기띠를 하고 안전벨트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 순간? 그럼요. 거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그렇게 충돌이 있고 나서 비행기는 얼마 만에 멈췄었을까요? 한 30초 그 정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멈췄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30초 만에 멈춰 서고 나서 차분하게들 내리신 거예요. 예, 다들 일단 앉아 있었고, 그리고 저의 비행기 오른쪽으로 창문을 통해서 오른쪽 엔진에 불이 붙은 걸 봤었거든요. 엔진에 이미 그때 불이 붙어 있었군요. 예, 아주 작았지만 화염이 보일 정도는 했으니까요, 창문 쪽으로. 얼마나 놀라셨을까. 예. 솔직히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는데 저는 아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서 비상문 쪽으로 갔었습니다. 예. 네, 이제 거기 승무원들이 진정을 하시라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전 자리로 돌아왔었죠. 그러니까 승객들이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질서 있게 안내 방송에 따르고 지시에 다 따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이 이제 엔진에서 동체로 옮겨 붙기 시작해서 그 연기들이 막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산소 마스크 떨어지고 그때까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아기는 산소 마스크 쓰고 그 정도의 시간까지는 있었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 정도로나마 무사하셔서 다행이고요. 다른 분들도 지금 영상에 있는 다른 분들도 얼른 빨리 쾌유하시기를 고국에서 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분입니다. 이장형 씨, 미국 교민 이장형 씨를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